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뷰뉴스 수요일 1부는 크립토 이슈로 알찬 시간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말씀 들려주실 민티드의 김영석 대표 나왔습니다. 예,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지닥이 최근 해킹 피해로 인해서 한 2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해킹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님, 예. 이와 관련돼서 조금 지닥이란 거래소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지닥 거래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일반 시청자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거래소라고 한다면 지금의 같은 경우에는 닥사에 포함되어 있는 5개 거래소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뭐 비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쿠팍스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 이외에도 아직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에서는 사실 특검법 이슈 이전에도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했었던 거래소들도 상당히 많고요. 다만 이 실명 계좌를 받지 못했다라는 점이 아직까지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한 여러 개의 거래소 중에 좀 요즘 눈에 띄게 떠오르고 있는 거래소가 지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위믹스 사태 이후로 갑자기 또 급부상을 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특히 이 위믹스 코인 같은 경우에 닥사에서 공동 대응으로 사실상 거의 퇴출을 시키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위믹스를 오로지 딱 지닥이라는 거래소에서 상장을 하겠다. 이때 당시에 굉장히 좀 파격적인 상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굉장히 큰 대형 메이저 거래소들이 모두 다 위믹스를 상장 폐지시키겠다라고 밝혔는데 오로지 지닥만이 위믹스를 다시 상장을 시키겠다라고 밝혔었고요. 이러한 상장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각광을 받았죠. 왜?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 닥사에서 버린 코인을 지닥이 거두어들임으로써 위믹스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어떤 자산을 우리가 대신 좀 보호를 하겠다. 투자자들에게 이걸 매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 자체가 굉장히 이때 당시에는 절실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닥이 굉장히 큰 어떤 관심을 끌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닥 대표는 상장에 대해서는 거래소의 권한과 책임이고 그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면 책임만 지면 된다라는 사실상 굉장히 좀 맞는 소리죠. 이건 거래소가 원할 때 상장을 하고 사실 이 닥사에서도 위믹스 처음 상장했을 때 원하니까 상장을 했던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닥이 이러한 면에서 갑자기 좀 급부상을 하게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지닥이라는 거래소가 위믹스를 상장시키면서 굉장히 이슈화가 됐던 것으로 지금 저도 생각이 막 납니다. 그럼 FIU가 올해 첫 종합검사 대상으로 지닥을 선택했는데 이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가요? FIU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한 중소거래소에 대해서 이렇게 이번처럼 종합검사를 진행을 하기 이전에 닥사 거래소에 대해서는 했느냐? 진행을 했어요. 종합검사를 진행했고 이번에는 중소거래소의 차례일 뿐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왜 하필 하고 많은 거래소 중에 지닥이냐라고 그렇게 좀 의문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양측이 할 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왜? FIU 입장에서는 지닥 거래소 같은 경우에 좀 이따가 또 이야기를 하긴 하겠지만 지닥이 사실상 지금 한 4위 정도 되는 거래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닥의 입장에서는 혹시 닥사에서 퇴출시킨 위믹스를 다시 상장한 것에 대한 어떤 어떻게 보면 좀 보복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FIU에서 진행하는 이 종합검사 자체에는 사실 어떤 뭐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뭐 누구는 좀 쉽게 봐주고 누구는 굉장히 좀 빡빡하게 봐주고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사실 지닥이 평소 해온 대로만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거래소 관리 시스템 그리고 특히 어떤 뭐 ISMS라든지
최근 들어서 이 특검법 이후에 거래소에 요구되는 각종 요건들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무난하게 통과하지 않을까. 딱히 문제될 사항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좀 생각을 해보면 좀 찝찝한 게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왜 하필 지닥이 제일 먼저였을까? 왜냐면 그 이전에 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거래소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뭐 여기서 직접적인 거래소 이름을 언급을 하는 건 옳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수많은 거래소들을 두고 왜 하필 지닥이 1번이었는지 그리고 FIU와 닥사의 상관관계는 혹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좀 합리적인 궁금증을 가질 수는 있겠죠.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실제로 지닥이 어떤 잘못을 했다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닥사에서 퇴출한 유믹스를 첫 번째로 상장시켰던 지닥이기 때문에 약간 우려할 만한 어떤 그 사인을 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좀 약간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5대 거래소인 그 닥사 안에서보다 닥사가 한 4위 정도의 실적을 좀 가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닥이. 예. 그럼 지닥이 작년도의 실적은 어떠했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지닥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굉장히 좋은 방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어쩌면 방어를 넘어서 굉장히 큰 성장을 하지 않았나. 특히 이 위믹스 사태로 인해서 지닥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300억이 조금 넘는 어떤 영업이익을 또 가져갔고요. 그리고 고팍스를 바이낸스가 인수했죠. 그 바이낸스가 인수한 고팍스를 추월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업계에서 4위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아니냐. 사실은 이 위믹스의 거래 지원 하나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어떤 뭐 투자자 유입이라든지 유동성 공급 이게 발생을 했을 거거든요. 사실상 지금 거래량 자체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나머지 거래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코빗이라든지 고팍스 이런 거래소보다 더 높은 어떤 성장률을 나타냈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위믹스 자체가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거의 모든 코인 투자자들의 이목을 또 집중했던 코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은 이 지닥의 판단이 옳았다라는 걸 코인원이 또 보여줬어요. 코인원에서 위믹스를 다시 재상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위믹스도 이 거래소들에 대한 어떤 가처분 신청을 다 취소를 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닥이 어떻게 보면 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지 않았나. 단순히 뭐 지닥 거래소 듣기 좋은 이야기를 제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면에 있어서 잘했다라는 건 좀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작년도의 퍼포먼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어떤 운영 상황도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왜냐하면 이 지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법인체의 어떤 코인에 대한 또 보호를 또 담당을 하고 있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다른 거래소들이 진행하지 않는 사업 분야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선 앞으로의 지금까지 어떤 보이는 실적보다 앞으로의 성장세가 더 기대되는 거래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인 영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 위믹스를 상장하면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어떤 평가가 지금 대표님께 해주셨는데 최근에 그 이번에 지금 지닥이 해킹을 받았다는 사유도 어쩌면 그런 인지도가 높아지면서의 다양한 그 관심들을 받기 때문에 이런 해킹이 지금 발생한 것은 아닌가라는 약간 생각이 들면서 지금 지닥이 얼마 정도의 지금 해킹을 받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볼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네. 그렇게 또 바라볼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인지도가 단순히 높아서 해킹을 당했다라고 네. 한다면 바이낸스도 해킹을 당해야 되고요. 그리고 업비트하고 뭐 빗썸 이런 경우에도 뭐 해킹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다르게 바라봐야 네.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예. 같습니다. 물론 생각해 보면 해킹을 당한 적이 있기도 하기는 하죠. 네. 하지만 그런 어떤 해킹 이슈가 있으면 이 거래소 입장에서는 같은 방식으로는 절대 해킹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지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많이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리 작년 실적이 300억을 넘었다 하더라도 그중에 200억 가량을 해킹당했다는 건 거래소 입장에서는 어떤 뭐 운영상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거래소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져가야 할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지닥 보호하고 있던 가지고 있던 어떤 전체 자산 중에 이게 한 30%에 못 미치는 23% 정도다 라고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3% 정도면 굉장히 큰 비율을 또 탈취를 당한 거죠. 네. 물론 이 탈취당한 금액 중에 충분한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또 회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킹을 도대체 왜 당했느냐, 그리고 해킹 당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론 피해를 보는 투자자가 있다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불만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월가부하기보다는 어떤 충분한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이 조사와 수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전에 이 해킹이 왜 발생을 했으며 정말 정확한 그 해킹의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분명히 그게 다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이 금액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혹은 회수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그 어떤 200억어치가 털렸는데 예, 전체적으로 보면 130억 정도를 지금 이믹스가 지금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해킹액의 절반 이상을 이믹스가 차지했는데 현재 지금 이믹스는 어떤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은 지금 이 지닥 이번에 해킹 당한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특히 그 중에 해킹 당한 자산 중에 대부분이 위믹스였다라고 한다는 점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 들어서 상장 폐지 그리고 재상장 이런 롤러코스터를 탄 코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 스트레스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지닥 같은 경우에 발표를 한 내용이 내부자 소행임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에 따르면 물론 회사 관리가 좀 부족했다라는 건 사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내부자 소행이라면 금액을 회수하는 게 좀 더 용이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위믹스의 가격이 살짝 하락을 한다 해도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 모든 일들이 수습이 되고 나면 다시 그 가격만큼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전일 같은 시간 대비해서 위믹스는 약 12.23% 하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또 떨어진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패닉셀이 같이 동반이 되고 있고 전체 이 지닥에서 해킹된 위믹스의 개수가 약 1,000만 개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이 탈취를 당한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의 해킹과 위믹스의 안전성은 무관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꼬리 자르기라기보다는 정말 그냥 명쾌하게 분리해서 생각을 한 거죠. 어쨌든 이게 위믹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체인의 안정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닥에서 해킹을 당한 건 당한 거고 위믹스 자체의 어떤 안정성에는 절대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번 그 해킹과 관련돼서 거래소인 지닥 측은 지금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지닥이 제일 지금 괴로운 상황일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이 위믹스 상장, 단독 상장했던 것 때문에 분위기가 많이 좋았을 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 뭐 4위에서 6위 정도 그 사이에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 특검법 이후로 이 거래소에서 수백억 원대의 자산이 해킹 당한 건 이번 지닥이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금융 당국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일단 이번 해킹 건에 대해서 지닥은
위믹스 측과 해커 자금에 대해서 동결하고 회수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2차 공지문을 통해서 자금 세탁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뭐 충분한 조사와 수사를 위해서 수사당국과 또 협조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 해킹 자체가 굉장히 또 오랜만에 발생을 한 이슈이지 않습니까? 국내 거래소에서. 네, 하지만 맞습니다. 이런 해킹 이슈는 예전에도 계속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버 수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그 관록이 분명히 쌓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희망 사항이지만 이 사안이 좀 좋게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닥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MS 비율이 한 5위 정도에서 3위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규모를 갖고 있는데 예, 차후에 그러면 실명 계좌, 은행 실명 계좌를 받을 수 있는 그 대표적인 거래소로 지금 계속 부각이 됐었는데 이번 해킹 사건으로 약간 당국이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 또는 실명 계좌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있는데 대표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그 정도의 리스크가 발생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 해킹 이슈 자체가 너무나 큰 사안이기 때문에 특히 여기에 보면은 뭐 거의 모든 다루고 있는 지닥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자산들에 대해서 해킹 시도가 지금 발생을 했고 결국에는 약 200억 원어치의 자산을 탈출하는데 성공한 사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로 제일 좀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실명 계좌를 발급을 해주는 주체 이 은행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리스크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겠죠. 왜? 계속해서 앞으로 이 거래소 운영이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어떤 조사와 리서치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거래소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실명 계좌를 발급을 해줬다라는 것 자체가 나중에는 이 기사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일단 지닥 같은 경우에 지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계속 뜨는 이야기가 이제 해킹 이슈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실명 계좌를 발급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은행 입장에서는 사람들에게 해킹당한 거래소에 실명 계좌를 발급해준 은행이다라는 인식을 가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앞으로 어떻게 이번 해킹 이슈를 풀어 나가는지가 이 실명 계좌 발급의 가장 큰 관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태를 잘 넘긴다, 잘 뭐 자금도 회수하고 해킹에 맞서는 어떤 보안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구축하는 게 실명 계좌 발급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어떤 전화위복으로 바꾸는 계기는 지닥에서 결국엔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특근법이 시행된 이후에 지금까지 실명 계좌가 발급된 거래소가 코팍스 하나밖에 없거든요. 원래는 4대 거래소였습니다. 여기에 나중에 이제 코팍스가 새로 들어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어떤 실명 계좌 발급의 요건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에는 뭐 AML이라든지 뭐 고도화, 보안성 이런 부분도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이 실명 계좌 발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그렇게 클리어하지가 않다라는 부분도 좀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KDA 같은 경우에도 금융당국이 사실상 방치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끼리 모여서 어떤 이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또 촉구를 한 적이 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번 지닥의 해킹 사태가 실명계좌에 영향을 줄 것인가라고 한다면 표면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뎁스 있게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에 이 또한 뭐 지나가는 일 그리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개인적으로는 좀 응원을 하고 싶은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게 중에 원래는 4대 거래소에서 원화가
상황은행과 계좌를 했었는데 이후에 고팍스가 됐었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 만약에 지닥 측에서 성실하게 또는 적극적으로 잘 대응을 해서 긍정적인 어떤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어차피 전화위복의 타이밍으로서 뭐 어차피 사건은 일어났고 그렇죠. 긍정적으로 더 해결하려고 하는 그 의지와 노력이 보인다면 당국으로부터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받을 수도 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네요. 의지와 노력만으로 평가를 네. 하기에는 어렵겠죠. 네. 물론 이제 기자님도 정말 좋은 뭐 어떤 현상으로 흘러가는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만 일단은 그 의지와 노력뿐만이 아니라 이번 사태를 통해서 거래소가 얼마나 더 이 보안성을 고도화시켰느냐, 혹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얼마나 더 해킹으로부터 안전하게 이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시스템적으로 눈에 보이는 수치를 통해 결과를 보여준다라면 오히려 이 실명 계좌 발급에 있어서 가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아까 예.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자산의 한 23%를 지금 탈취를 당했다고 얘기했는데 예. 해킹된 상황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부망을 이용해서 이렇게 약간 그런 시스템이 좀 문제가 됐다라고 이제 발생이 되는 두 가지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대표님 보셨을 때는 어떤 상황들이 더 이 지닥 측에서 해결이 좀 빨리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관측이 되십니까? 혹시 이 내부망 지금 말씀을 하신 네, 네. 게 뭐 내부자 소행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예, 예. 아예 이 예, 지닥의 예, 예, 어떤 예. 그 시스템을 네, 자체를 네. 예, 해킹한 예, 것이다라고 예. 한다면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네. 핫 월렛이 해킹을 당했을 경우, 혹은 그렇죠. 내부망이 해킹을 당했을 경우라고 예, 예. 하셨는데, 이 중에 어떤 것이 네, 네. 복구에 더 네, 그렇죠.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쉽냐 예, 예. 어렵냐라고 하기에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명쾌하게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킹이 어떤 방식으로 또 해킹을 시도했는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해킹을 하는 과정에서 마치 이 해킹의 절차가 이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문을 하나 열고 또 들어가서, 또 문이 있으면 열고 들어가서 자료를 탈출을 한 다음에 그 문을 닫고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잡히면 해킹이 실패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사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지닥 같은 경우에 이번 사안으로 굉장히 또 많은 피해를 보고 여기에 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어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차라리 이 방법이었으면 복구하는 게 더 쉬울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좀 제가 무리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질문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좀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김 대표님이 이제 그쪽에 전문가시니까 혹시 제가 이제 여쭤봤던 거고요. 저는 사실 이제 뭐 개발이나 보안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냥 이 업계에 대해서 뭐 좀 인사이트는 있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이 분야의 전문가 분께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그 지닥 측에서 지금 한 200억 정도의 상당의 피해를 다 그 투자자들한테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오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 업비트가 좀 발빠른 대응으로 그런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발표를 했던 상황과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 예. 그 금액 자체가 이제 큰 금액이기 때문에 지닥 입장에서 좀 이렇게 부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예. 그래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로 원상복구를 시켜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지금 이걸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사실 이 거래소가 맞게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이슈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특정 거래소에서 어떤 디파이 상품을 판매를 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한 고객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금 뭐 얼추 다 해결이 네, 됐지만 네. 그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라는 사안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 해결되는 데까지. 근데 지닥처럼 해킹 당한 금액과 어떤 피해 상태에 대해서 뭐 보상을 충분히 해주겠다. 전부 다 회사의 어떤 자금으로 보상을 전량 해주겠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또 발빠르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왜냐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두 가지 옵션이 있거든요. 해커가 잘못을 했으니까 해커가 범죄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수사는 해보겠다. 하지만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라고 그냥 못을 박아버리거나 아니면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전부 다 책임지겠습니다. 하거나 지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행히 두 번째 사안을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도 당연하지만 너무도 하기 어려운 결정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사안은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아쉽기는 하죠. 해킹을 당했다라는 것 자체가 거래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 이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왜 해킹을 당했냐, 도대체 보안이나 시스템이 어떻게 해킹식이나 당했냐라는 그런 이야기는 들을 수 있긴 하지만 그 이후에 지금 지닥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어떤 사후 처리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많이 지금 그 피해를 봤던 이믹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믹스도 좀 적절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러다 보니 지닥이 이렇게 비판받아야 될 부분에 있어서도 이믹스가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는 모양새가 좀 있던 것 같더라고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좀 대표님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재단과 거래소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사실 이 상생의 관계가 분명히 형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상생의 관계라고 한다는 게 어떤 부정하게 결탁을 했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거래소도 재단이 있어야 쉽게 말하면 상장할 코인이 있어야 거래소도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재단의 입장에서도 재단이 발행한 코인 그리고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이런 코인에 대해서 거래할 수 있는 거래장이 분명히 있어야 이 재단도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안이 터졌을 때 이건 비단 이 거래소와 코인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어떤 관계에서도 다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하든 뭘 하든 하는 와중에 어느 한쪽이 힘들 때 등 돌리고 돌아서는 게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 지닥과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적절하게 좀 협조를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위믹스가 충분히 어떤 뭐 항의라든지 아니면 컴플레인을 하려면 할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어떤 감정을 소비하는 감정 싸움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는 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일단은 좀 힘을 모으자라고 좀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힘을 모으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가. 근데 이건 또 어쩔 수 없이 이 규모의 차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닥도 굉장히 급격하게 크게 성장을 했던 거래소고요. 위믹스 같은 경우에도 이 위믹스 코인의 발행사 위메이드가 국내 굴지의 게임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사이즈 규모가 있기 때문에 또 가능한 어떻게 보면 좀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좀 비슷한 그런 사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초의 위믹스가 상장 폐지가 됐을 때 예, 지닥이 가장 먼저 상장을 받아줬던 거고 예, 그다음에 이번 그 해킹 사건이 일어났을 때 위믹스가 가장 많이 피해를 봤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믹스가 적절하게 지금 도와주는 모양새가 굉장히 좋은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이렇게 지금 긍정적인 상황이 있었던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을까요? 이런 사례들이 사실은 좀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례들이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어느 거래소다라고 이야기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이 재단에 혹시 문제가 생겼거나 반대로 거래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호 어떤 협조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찾아보기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정말 예를 들어본다면 작년 5월 달에 루나 사태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테라 루나 사태가 네. 터지고 나서 네. 루나의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낸스가 그때 처음에 어떻게 좀 도와주겠다라는 뉘앙스를 풍긴 적이 있어요. 그리고
루나는 약간 그걸 좀 믿었던 것 같습니다. 아, 골든 타임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좀 있다가 바이낸스가 어떤 지원 계획을 철회를 하게 되면서 루나는 일단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죠. 그리고 권도영 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몬테네그로에서 또 붙잡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네. 어떤 좀 파국적인 결말이 일어나는 사태가 굉장히 또 많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이게 단순히 거래소와 재단 사이뿐만 아니라 어떤 거래소와 거래소 간에도 협력의 모습은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FTX 파산했을 때 그때도 어땠습니까? 맞습니다. 그 네. 중심에 바이낸스가 네, 있었다. 바이낸스가 처음에 FTX를 또 도와줄 것처럼 네, 이야기를 맞습니다. 했다가 이때도 FTX도 똑같이 놓쳤던 게 골든타임을 놓치게 네.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좀 아름다운 모습들 딱히 아름다울 것도 없이 사실은 위메이드 입장에서도 크게 뭐 도와준다라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위믹스도 큰 피해를 보긴 했지만 지닥 거래소의 안정성과 코인의 안정성은 철저하게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라고 냉정하게 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재단과 거래소가 취해야 될 가장 본연의 포지션이 아닌가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까지 김영석 대표님의 전문적인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